네, 국제뉴스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기 선임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공격적인 유세를 재개했다고요?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에 네.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를 방문해서 그러니까 피격 있고 나서 사흘 만에 이제 다시 그 유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는 전미 유색인 지휘 향상 협회, 그러니까 그쪽 행사였는데 연설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은 조 바이든이다. 나는 모든 걸 걸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피격 있고 나서 원래 그 네바다 텍사스 유세를 취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다시 트럼프를 좀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총격 때문에 이제 정치적으로 많이 과열돼 있고 대립이 돼 있는 걸 경계하면서도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가 멈춰지면 안 된다는 지적을 했고요. 최근에 바이든의 그 핵심 지지층이었던 흑인 라틴계가 조금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관측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른바 여기는 이제 민주당의 그 텃밭이죠. 집토끼 잡이에 더 박차를 가한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날 유세하면서도 며칠 전에 트럼프 암살 시도가 있었다. 지나친 정치 열기를 시킬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통합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총기 문제를 또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를 저격한 그 총기, 이거를 내가 얘기하겠다. 여기 반대한다면 나에게 동참해라. 왜냐하면 공화당은 좀 총기 규제에 상당히 소극적이죠. 이것도 겨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미국 흑인연예 전문 케이블 방송 인터뷰한 게 나왔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나한테 의학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의사들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살짝 그 뭔가 좀 후보 사퇴에 대한 그런 고려 가능성이 있는 듯한, 물론 이제 이거는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건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계속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압박이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그 호명 투표 해가지고서 네. 이제 다음 달 초에 전당대회가 이제 다음 달 19일인데 그 전에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안이 없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민주당 내 불만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그 이런 약간의 그 여지를 보인 것도 좀 주목이 됩니다. 다시 공격적인 유세를 재개했는데 시작을 I am all in. 네, 네. 다 걸었다. 이 이야기가 상당히 좀 인상적이고요. 그러면서 내가 늙었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안다. 이런 언급도 한 건 이것도 상당히 좀 강합니다. 네. 네. 그 어제 유세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 열기를 낮추라는 게 결코 진실 말하기를 중단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를 이제 대기업을 위한 트럼프 세금 정책하고는 다르다. 그 1000명의 억만장자에게만 부유세를 내도록 하려는 거다. 그리고 재선되면 100일 동안 투표권 보호라든가 낙태권 입법도 추진하겠다 하고 이제 여기다 이제 계속 고령 우려가 지금 민주당 안팎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나도 젊었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늙었다. 하지만 무엇이 그동안 이제 지혜가 많이 생겨서 무엇이 진실인지 옳고 그른지를 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안다. 그러니까 재선 도전 의지를 거듭히려고 했는데 저는 오늘 새벽에 약간의 이렇게 좀 뭔가 여지를 살짝 내보이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자,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인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상황은 이 수세에 좀 몰린 이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 정책 선거의 일환으로 연방 대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요. 네. 워싱턴 포스트 보도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 날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진보적인 민주당 하원 모임이 이제 의회 진보 모임 Congressional Progressive Caucus가 있는데 여기 이제 하고 통화를 하면서 내가 좀 대법원 개혁 구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 더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로이터가 이거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에도 대법관 임기를 좀 제한하는 거. 그다음에 정원이 지금 9명인데 네. 좀 더 늘리는 방안 같은 거를 측근들한테 몇 번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지난 1기 때 대법관 3명을 임명을 해서 지금 9명 중에서 6명이 보수 성향이라서 최근에 몇몇 결정이 상당히 보수 쪽으로 많이 기울었죠. 그래서 아마 이거와 연계된 것 같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로이터 보도를 보면은 작년 10월에 미국 의회에서도 초당적으로 대법관 임기를 18년으로 제한하는 방안 같은 걸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제시를 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대법원을 좀 손보려고 하는
정책 선거에 또 다른 어떤 구상을 곧 발표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대법원 개혁은 근데 의회 승인이 그렇죠. 필요한 이거는 일이잖아요. 뭐 백악관 마음대로 안 되고 의회 승인이 필요하죠. 네. 자,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 지난주 피격 사건 이후의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의 많은 이 다수가 좀 폭격 사태를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요. 로이터가 입소스하고 조사를 해서 네. 그 이제 피격 사건 이후에 조사를 했는데 미국 사람 5명 중에 4명이 대선 후에 폭력 사태를 걱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서 조사 지난 5월에는 이렇게 걱정하는 게 74%였는데 이번에는 84%까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요. 이건 조금 좀 엇갈리는데요. 이 로이터하고 입소스 조사에서는 물론 트럼프가 앞서는데 3%포인트 안에 오차범위 안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또 나온 다른 조사를 보니까요. 트럼프가 경합주 같은 데서 좀 유의미한 격차가 더 벌어진 걸로 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일단 로이터는 네. 그 피격 사건에서 그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지지층들이 크게 움직인 것 같지는 않다고 하는데 조금 시각차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가 그렇게 암살 모면했죠. 네. 거기에 대해서 공화당 등록자 이번 그 로이터 입소스 조사에서 65%가 트럼프가 이렇게 무사한 게 신의 뜻인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11%만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그 갤럽이 2022년에 조사한 걸 이제 그 로이터가 이제 상기시켰는데요. 미국 사람은 77% 가량이 신이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캐나다하고 영국 같은 경우는 당시 조사가 훨씬 이거보다 비율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상기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테슬라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일론 머스크 얘기입니다. 테슬라 본사 이 텍사스로 옮기겠다 선언을 하고 근데 X와 스페이스X 본사도 이 텍사스로 이전한다고 하는 텍사스를 상당히 좋아하는 건가요? 머스크가 네. 그 2021년에 그 캘리포니아에 있던 그 테슬라 본사를 그 텍사스 오스틴으로 옮겼습니다. 네. 그때도 이제 세금 때문에 불만이 네. 많았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X 글을 올렸는데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X의 트위터죠. 이거 본사하고 스페이스X 본사도 테슬라처럼 텍사스로 옮기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다가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그저께 이런 법이 통과되거든요. 성소수자 학생에 관련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그 학교 교직원들이 그 성소수자 학생의 뜻 동의를 받지 않고 학부모들한테 당신 아이가 이런 그 소수자로서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통보를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대해서 좀 비판하는 지적도 있는데 이제 이걸 이제 머스크가 발끈해서 이런 데서는 내가 장사 못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옮긴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지지를 표명하기 시작했죠. 머스크는 여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는 게 있습니까? 네, 그리고 뭐 또 그 X 본사가 네.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자기가 이 본사 건물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그 근처에 마약 중독자 뭐 이렇게 깽단들이 있어가지고 불안해 죽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몇 차례 이른바 워크라고요. 이게 이제 깨어 있음이라는 게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가 이제 민주당 이제 텃밭이니까 정치적인 올바름하고 성인지 감성 같은 걸 이제 유난히 좀 강조되는 지역이라서 이것도 그동안에 머스크가 좀 불만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옮기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세금 같은 게 좀 타격을 주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에 이제 옮긴 이후에 사업을 좀 확장하면서 그래도 뭐 좋은 어떤 텍사스에서 많이 확장을 했고 텍사스는 아시다시피 뭐 거기야 뭐 지금 뭐 너무나 좋죠. 세금에서 상당한 혜택을 주고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X와 스페이스X 본사 이전 소식, 선언 소식이었고요. 다음 얘기는요. 러시아 동결 자산을 유럽연합이 몰수할 경우에 사우디가 보유해온 유럽 국채를 일부 처분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네요. 이거를 이제 크렘린궁 대변인이 네. 블룸버그가 그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하고 이제 이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네. 유럽연합이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한 서방이 한 3천억 유로 정도 이제 러시아 이제 국유자산을 동결해 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이 유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만약에 G7이
진짜로 이 동결 자산을 몰수할 경우에는 사우디가 갖고 있는 일부 유럽 국채를 처분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을 밝혔다는 걸 이제 크렘린궁 대변인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우디가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런 정보를 입수했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니케이 아시아 한편 뭐 다른 얘기인데 사우디 ETF 2개가 성공적으로 중국 본토 시장에 진입했다 이런 보도도 나옵니다. 조금 전에 스튜디오 네. 들어오기 전에 그 타스 통신 보도를 보니까 푸틴하고 사우디 왕세자가 통화를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협력하는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요. 네. 지금 니케이 아시아 보도를 보면 사우디 그 상장 기술 펀드 2개가 중국 본토 그 상하이하고 선전거래소에 성공적으로 상장이 됐고 첫 거래에서 10%대 상한가를 쳤다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이제 이 ETF는 아람코 같은 사우디 이제 주요 기업을 추정하는 상품인데 일단 뭐 그 돈도 많이 끌어모으고 반응이 좋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적격 국내 기관 투자자 제도 이게 그렇죠. ETF에 이제 적용이 중국이 된 거죠? 이제 자기네 투자자들 네. 이제 제한된 금액을 해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죠. 적격 국내 기관 투자자 제도 이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진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 자본 유출을 관리하고 뭐 외환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 이런 사우디가 의미네요. 확실히 최근에 네. 와서 뭐 러시아, 중국 이런 쪽하고의 어떤 그런 좀 이게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다변화 같은 게서 이제 미국이 조금 좀 껄끄러운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간밤에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는데 그 관련된 얘기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초강경 반도체 무역 규제 방침을 동맹들에게 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죠. 저는 뭐 이 미국이 그 중국 그 특히 IT 부분에서 압박하는 거는 뭐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걸 보면은 이제 아까도 뭐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덜란드 ASML하고 도쿄 일렉트론 같은 데가 이제 특히 거기를 겨냥한 걸로 되어 있는데 네. 그야말로 가장 엄격한 무역 제한 방침을 지금 동맹들한테 통보를 했다는 건데요. 여기 적용할까 말까 지금 백악관이 검토하는 게 이른바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이라는 건데 이게 뭔가 하면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해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또는 기술을 사용했으면은 제3국 수출할 때 반드시 미국 정부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것 때문에 뭐 그 도쿄 일렉트론하고 무슨 ASML 주가가 많이 빠졌죠. 네. 뭐 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주 전반이 좀 네. 간밤에는 굉장한 타격을 좀 입었는데 이 자체가 굉장히 큰 규제를 더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네.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지만 뭐 트럼프도 그렇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대만의 그 블룸버그 회견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대만에 대해서 방위비 내라. 우리가 무슨 보험회사 아니다. 미국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이거 이제 또 대만이 난리갔죠. 그러니까 이제 대만 행정원장 이제 총리격이죠. 어제 언론 간담회에서 대만 해협하고 인도 태평양 평화 안전은 미국과 대만의 공동 책임이자 목표다. 그래서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아주 수용을 아주 그냥 움찔하는 모습입니다. 네. 트럼프가 아주 뭐 대만 반도체에 대해서도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보험료 내듯이 방위비를 내야 그렇죠. 된다는 언급도 예. 하면서 뭐 대만 이 뭐 우리 반도체 사업의 100% 가져갔다 뭐 이런 얘기도 했죠. 보니까 뭐 우리 SK 하이닉스도 어제 그냥 엄청나게 빠졌죠. 네. 이게 파장이 큽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ASML 같은 경우는 물론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가이던스가 좀 예상치보다 미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이런 어떤 언급에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어제 시장에서 상당한 낙폭 10% 이상 12% 넘는 하락을 네. 보였고요. 뭐 TSMC 마찬가지고 도쿄 일렉트론도 어제 시장에 7%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자, 관련된 얘기 좀 더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대만 방위비 발언에 선거에 끌어들이지 말라 뭐 이런 중국이 거듭 좀 촉구를 했다고요. 네.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제 네. 트럼프 이 대만 발언 질문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말하겠는데 미국 대선이 중국을 구슬로 삼는데 줄곧 반대해 왔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그저께 브리핑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그때는 그 J.D. 벤스 상원의원이 이제 러닝메이트로 지명된 데 대한 입장을 물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그때 이제 벤스가 그랬죠. 중국이 미국의 최대 위협이라고 했는데도 똑같이 미국 대선에 우리 끌어들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중국이 이렇게 조금 좀 거리를 두는 게
지금 대선이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아직도 트럼프가 후보기 때문에 괜히 거기에 이렇게 휘말리지 않고 좀 거리를 두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미국 행정부나 뭐 공화당이나 뭐 민주당 갈 거 없이 의회 쪽 인사들이 뭐 중국에서 무슨 뭐 대만 뭐 내정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굉장히 강하게 중국이 반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냉정된 발언인데 일단 거리를 두고 좀 보겠다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볼까요?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테리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인데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기소됐어요. 미국 당국에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고 대리했다는 거죠? 네. 네. 이 사람은 그 CIA 분석관도 했고 뭐 국무부에서도 일하고 아주 굉장히 그다음에 이제 뭐 CSIS 그다음에 뭐 윌슨 센터 이런 데서 해서 이제 그야말로 미국에 있는 몇몇 그 아주 내도하는 그 대북 전문가죠. 네. 그런데 지금 그 미국 검찰이 뉴욕 남부지검이 그저께 공소장을 공개를 하고 이제 이 사람을 기소해서 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50만 내고 보석이 돼서 풀려났습니다. 일단. 그런데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미국은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외국 정부를 위해서 활동을 하려면은 외국 대리인 등록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미국 법무부에 등록 신고하고 이거 여기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뭐 명품도 받고 접대도 받고 막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증거 사진하고 자료도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특히 그 2022년 6월에 미국 국무부청사에서 브링컨 지금 국무장관이 그 미국 대북 전문가 5명을 이렇게 해서 비공개 간담회를 했는데 그거 끝나자마자 그 청사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던 한국 외교 차량에 타가지고 그 메모한 거를 그대로 주었다는 게 그게 이제 공소장 그 사진까지 첨부가 돼가지고 제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스파이 짓을 했다는 네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 워싱턴 쪽에 있는 NGO 그 대표하고 이제 통화를 해봤는데요. 잘한다면서 미국이 갑자기 최근에 와서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몇 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메넨데스 그 뉴저지 그 민주당 상원의원이 기소가 됐죠. 여기 유죄 판결이 됐습니다. 이거 똑같이 이렇게 등록 안 하고 이집트 정부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향응 받으면서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조금 한미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국정원 쪽에서는 뭐 한미 정보 당국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하는데 이런 식의 그 허술한 요원들이 허술한 처신을 했다는 데에 대한 지적이 좀 나옵니다. 네. 수미테리 쪽도 뭐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변호인 통해 가지고 네. 이 의혹에 근거가 없다. 그러면서 미국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해온 학자를 업적을 왜곡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뭐 한국을 대변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기간에 한국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비밀경찰서 관련돼서도 뭐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얘기까지. 네, 그것도 같은 네. 건으로 지난해 그런 건이 있었죠.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뉴스 살펴봤고요. 선지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